요즘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 정말 많이 바뀌었죠? 이게 단순히 쇼핑카트에 물건을 담는 걸 넘어서 기술과 새로운 소비 습관이 만나 커머스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있어요. 그 진화의 한가운데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. 혹시 최근에 온라인 쇼핑하시면서 뭔가 좀 달라졌는데? 하고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? 어쩌면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.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총 6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. 먼저, 새로운 소비자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부터 시작해서 구독 서비스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, 또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뭔지, 그리고 결국 우리 쇼핑카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볼까요? 이 모든 거대한 변화는요,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사람, 특히 젊은 세대의 완전히 달라진 기대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왼쪽처럼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오른쪽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고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둔다는 거죠. 특히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제품 자체보다는 그 제품을 통해 얻는 경험에 기꺼이 돈을 씁니다. 보세요.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. 16살에서 43세 산이 소비자 중에 무려 70%가 이미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대요.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면서 정말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소비자들이 변하니까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?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게 바로 이 구독 경제예요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고객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온 고객을 계속 붙잡아두는 게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.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연속적 이탈이라는 현상이에요. 영어로는 시리얼 처닝이라고도 하는데요. 고객들이 더 이상 한 브랜드에 충성하지 않는 거죠. 마치 여러 가게를 둘러보는 손님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써보고 별로면 바로 해지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. 그럼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? 해답은 바로 AI와 데이터에 있었습니다. 고객이 이제 그만 쓸까? 하고 마음먹기 바로 직전에 그 신호를 먼저 포착하는 거죠. 그리고는 그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혜택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. 이제 데이터 싸움이 구독 시장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된 겁니다.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? 영국의 유명 언론사죠.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걸 아주 잘하고 있어요. 머신러닝 기술로 어떤 구독자가 떠날지 그 가능성을 무려 60%의 정확도로 예측한대요. 이건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지키는 아주 과학적인 전략인 셈이죠. 자,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번에는 구독 서비스를 좀 넘어서 우리가 쇼핑하는 모든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. 디지털과 현실 세계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합쳐지는 새로운 쇼핑 방식들이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. 옴니채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?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. 인스타그램에서 딱 마음에 드는 옷을 봤어요. 그럼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입어보고 결제는 또 편하게 앱으로 하는 거죠. 이렇게 온라인,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고객이 가장 편한 방식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모든 채널을 연결하는 게 바로 옴니채널 전략입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라이브 커머스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.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진행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재미까지 얻으니까요. 시장 규모를 보세요. 2030년에는 3조 달러가 넘을 거라고 하죠. 이건 이제 쇼핑이 하나의 즐거운 콘텐츠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. 자, 그럼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 모든 놀라운 쇼핑 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뒤편, 보이지 않는 기술의 엔진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도대체 어떤 기술들이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을까요? 핵심은 바로 AI입니다. 요즘 AI는 단순히 이거 산 사람이 적어도 샀어요 수준이 아니에요. 여러분이 뭘 클릭하고 뭘 사고 심지어 어떤 상품 페이지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까지 다 분석해서 말 그대로 개인의 쇼핑 DNA를 만드는 거예요.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취향을 더 정확하게 하는 단계까지 온 거죠. 이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헤드리스 커머스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
쉽게 말해서 레고 블록을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보는 웹사이트나 앱 같은 겉모습, 프론트엔드는 그대로 두고 그 뒤에 있는 결제, 재고, 배송 같은 기능들, 백엔드를 필요한 것만 골라서 블록처럼 착착 갖다 붙이는 방식이에요. NHN 커머스의 윤성준님의 말을 빌리자면 이 기술 덕분에 기업들은 개발 기간을 약 3개월로 단축하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. 무엇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아주 빠르고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. 자, 이제 5번째 섹션입니다. 지금까지는 주로 디지털 세상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럼 이런 변화들이 우리가 실제로 만지는 제품, 즉 물건이 만들어지고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? 예를 들어 3D 프린팅 같은 기술 덕분에 주문형 생산이라는 게 가능해졌어요. 이게 뭐냐면 미리 잔뜩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재고가 쌓일 일이 없고 낭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. 기업은 더 민첩해지고 소비자는 나만을 위한 제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런 스마트한 변화는 생산뿐만 아니라 물류, 즉 배송 과정까지 이어져요. 여기에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제 물류 산업도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깨끗한 에너지를 쓰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. 이제 친환경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변화의 조각들을 한번 쫙 모아볼게요. 과연 이 조각들이 모여서 만들어낼 우리 쇼핑의 미래, 우리 쇼핑카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의 쇼핑 경험은 이 4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바로 나만을 위한 초개인화, 소요보다 중요한 경험, 필요할 때 바로 만드는 주문형 생산, 그리고 지구까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. 이렇게 커머스는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.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. 점점 더 스마트해지는 이 쇼핑 환경에서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? 내 의지로 선택하는 나 자신일까요?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알고리즘일까요?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. 지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